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1,615명입니다. 세상에. 불과 나흘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게 됐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제 하루에만 13만 건이 넘는 검사가 시행이 됐고 아이고. 이 중에 양성률이 1.22%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현재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13만 건이면 우리 의료진들 얼마나 정말 고군분투 정말 사투를 벌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도 좀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 신규 확진 1,615명 중에 서울이 633명, 인천 93, 경기 453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1,179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차지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아, 수도권만 위험하고 다른 곳은 괜찮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숫자를 뺀 나머지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00이 넘으니까 그냥 너무 많다고 그러네요, 생각하는데 진짜. 저 뺀 1,568명에서 뺀 거의 한 5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나머지 펼쳐져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어느 하나 확진자가 없는 곳이 있나요? 그러네, 전국 대부분 다 모든 있어, 지역에 진짜. 수도권에 비해서 적지만 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아, 수도권에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지금 이렇게 가뜩이나 좀 힘들게 저희 지금 4단계로 어쨌건 여러 가지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확진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 꼭 아니더라도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연일 그 확진자 수가 그 신기록, 그러니까 갱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줄 선 거 보세요, 세상에. 이 추세로 간다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이제 1,400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정부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거를 2주 앞섰다라는 거니까 속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정부가 현 상황이 지속되면 8월 말에 2,000명 이상, 2,300명 이상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우려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일단은 이 2,000명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고삐를 바짝 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제발 이대로라면 저 예측이 다른 거는 정부 말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저 예측만은 좀 틀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당시 정은경 청장이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서울은 633명으로 수도권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인 상태입니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거리두 효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환자 발생은 당분간 증가할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증가세가 멈추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김복준 의원님. 지금 장마도 거의 끝났고 휴가철과 겹치면서 지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도 휴가객들이 몰리면서 걱정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특히나 여름 한철 장사해가지고 1년 사시는 분들이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피서지 한철 장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저 해수욕객들이 안 와도 고민, 정말 많이 와도 고민. 그러시겠네요, 정말 진짜. 이거 완전 딜레마에 그러네요.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아마 이제 인천시에서는 가능하면 좀 줄이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중구청에서 해수욕장 4개. 네. 즉 말하면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야, 다 유명한 데인데요. 한화계 해수욕장, 실미 해수욕장. 허허. 요 4군데는 한 2주 정도 그 임시 폐장을 하는 아마 이른바 얘기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7월 아하, 25일까지.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개인이 와가지고 저기를 이용하는 걸 막을 수는 또 없잖아요. 아이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거 이런 거 계도 활동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아마 좀 하라는 개념 속에서 그런 것 같은데 해수부에서는 이렇게 방역을 잘한 그 우수 해수욕장을 골라가지고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 지원금을 좀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참여하는 데가 있을지 또 그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또 고육책으로 아이디어를 냈겠어요. 이 당국에서는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허리도 졸라매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른 한쪽에서는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골프를 칠 때 요즘같이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오후에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6시부터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장에서도 2명 이상 못 칩니다. 어허. 골프는 4명이서 치는데 네. 2명 이상 못 치니까 치다가 5시 반에서 정도에 보통 중단을 해요. 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치면은 중간에 치다 나와야 되네? 그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수도권 생각하면 경기, 인천 쪽에 많은데 네.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게 충청권이죠. 충청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충청권 골프장에 이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말 그대로 야간 골프까지 거의 어머, 완벽하게 세상에. 만석이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 아니 골프 치실 수는 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못 친다고 골프 유량을 떠나서 거기는 되죠. 거기 충청권은 되죠. 저희 갈게요. 예약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꼭 쳐야만 됩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게 다 6시 이후에 지금 사적 모임 제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손정 변호사님, 어제도 저희가 그런 비슷한 경우 전해드렸는데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일단 골프장은 6시 이후에 이제 2명 이상 안 되는데 영화관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5시 30분에 입장을 했는데 영화는 한 2시간 되잖아요. 네. 그럼 6시 넘으면 그러면 보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6시 전에 들어갔다면 영화가 언제 끝나든 상관없다. 다만 퇴관할 때, 나올 때만 4명이 들어갔다면 2명씩 나와달라. 이게 이제 영화관의 방역 수칙, 현재의 모습이고요. 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공연 같은 것들 궁금하실 텐데 인원과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영화관이나 이 뮤지컬 대관하시거나 이제 공연하는 업계들은 좌석을 2자리마다 간격을 굉장히 넓혀놔서 상대적으로 이 방역 관련해서 위험성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하는 공연도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사실 방역 당국도 고심 끝에 이렇게 세부 지침을 마련했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택시는 서너 명 3명이 4명이 탔다가 6시 이후에는 못 타고 중간 내려야 되고 네, 예. 그런데 영화관은 6시 전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러 갔다면 6시가 됐을 때 신데렐라처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들어갔던가 4명이 들어갔어도 끝날 때까지 볼 수 있고 나올 때만 2명씩 나온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글쎄요.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해야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뭐 한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리에 도저히 안 맞아요. 이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권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역 당국에서. 예. 이 방역 지침의 근본적인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요. 알 듯 모를 듯한 방역 지침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헬스장에서 이제 혼자 하는 걸 PT라고 하고 여러 명이 다 같이 하는 걸 이제 GX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방역 지침 굉장히 세부적으로 한 건 좋은데 이때 틀 수 있는 음악의 비트 수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신들, 특히 뭐 영국의 BBC라든가 로이터 이런 데서 주목을 했는데 영국 BBC의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해외까지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헬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분당 120비트 이상의 음악을 재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근데 케이팝의 이 비트, BPM을 살펴보니까 BTS보다는 블랙핑크가 좀 곤욕을 겪을 것 같다. 왜냐? 이 BTS의 버터라든가 다이너마이트는 110에서 115 BPM 정도인데 블랙핑크의 노래들은 130 BPM 이 정도라서 아무래도 이제 재생이 어려울 것 같다, 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도 굉장히 뭐 좀 저희 신기 불편하지만 네. 이 기사를 본 전 세계 누리꾼들이 비아냥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비아냥거리고 네. 있냐면 이거 실화임? 정말 BTS 나라에서 이런 일이? 뭐 아니면 블랙핑크는 그럼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노래 못 부름? 이거 사실 아니지만요. 다 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니 운동이 면역력 키우기에 좋은 건데 말하자면 운동 제한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에는 태양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도 네. 있고요. 믿을 수 없다. 우리 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혹은 지금까지 들어본 대책 중에 제일 형편없다. 뭐 아예 헬스클럽 다 문 닫으라고 해라 이러는데 저는 이 비아냥을 들으면서 정말 좀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네. 나더라고요. 이 기사 접하셨을 거예요, 방역 당국에서도.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이와 관련한 언급을 방역 당국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칙보다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며 달라는 요청입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둘러 말씀했지만 저거잖아요. 뭐 분당 얼마 그거 제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운동도 단체로 하는 운동은 좀 자제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방역 당국은 드린 겁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세부 지침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들 씁쓸해하실 거는 같긴 합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이 4단계 상황에서 고심이 되는 분들은 뭐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이 잡혀있던 분들 이분들도 지금 고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또 직계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엄격한 인원 제한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임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허.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면 역시 인원 제한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가족들, 그중에서도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 예를 들면 부모님 생신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앞두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앞서 뭐 결혼식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지금 곤란함, 걱정, 분노도 전해드렸지만요. 저희가 친정 어머니 생신을 코앞에 둔 시청자분의 이 하소연을 좀 들어봤는데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어머님이 가족도 전부 다 모여서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예약까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 포천에 또 코로나 확산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취소하고 그럼 우리 가족끼리 먹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서울 쪽이 또 생명제로 올라가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동생은 지금 화요일날 엄마 모시고 가고요. 따로따로 다 해드리겠어요. 막내 동생이 그날 가고 저는 못 가고 뭐 선물로 하든지 뭐 하고 동생이 참석해서 그냥 가족끼리 우리 친정 어머님하고 식당에 가서 그냥 먹기로 했는데 식당도 안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님이 더 제일 서운하시죠. 사실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근데 얼굴을 다시 뵈야 되는데 서운하죠. 지금 저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들려주신 시청자분은요.
물론 직계 가족이긴 합니다만 동거 가족은 아니잖아요. 이제 네. 따로따로 흩어져 살고 계신데 직계 가족인데도 그리고 상당수 분들이 이 백신을 맞으셨대요. 그런데도 정부의 방역 지침 그리고 현재 확진자 추세 이런 걸 감안해서 슬기롭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어머님 생신 못 챙겨드리지만 가족이 전부 모여서 그래도 동참하자. 정말로 훌륭하고 슬기로운 생각은 하셨지만 뭔가 그래도 김복준 의원이 뭔가 그래도 씁쓸함 이건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는 저희도 그래요 지금. 확실히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부부 혼자 이 부부끼리만 사는 집에 그 두 분만 사시는 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서 분가시켰기 그러네요. 때문에 두 분이 사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교대로 지금 그 사례처럼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정작이 시집장가 안 보낸 비교적 젊은 부모들은 네. 한 집에 살으니까 얼마든지 가족이 어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맞지 않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시면 얼마나 사시는지 살겠는지 모르겠다,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저희도 가슴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차제 이 말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한참 일방적으로 그랬었죠. 말씀하셨었어요. 네네. 좋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지금 통제를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래도 그래도 이런 부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부모, 분간,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백신 그 1차 얘기했던 거를 좀 적용시키는 것도 좀 상당 부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뭐 이제 믿고 싶어요. 뭐냐면 이 4단계가 2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2주 후에는 좀 완화돼서 조금은 늦은 생신 모임, 생신 잔치를 가족분들이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얼싸 안기도 하고 좀 해서 그런 순간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사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2주 뒤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장담을 못하기에 지금 너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생신상 못 차려드려서. 그런데 지금 이런 확산세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크잖아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국내 누적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총 건수가 3,353건이에요. 근데 6월 13일부터 한 일주일 단위로 봤더니 그때만 해도 한 35건이었는데 일주일 때 73건, 또 일주일 뒤에 154건, 그러다 7월 들어서서 저 그래프 좀 보세요. 네, 와. 7월 4일부터 10일까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감염된 536명 중에 374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어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69.8%, 즉 10명 중에 7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는 그래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전파력이 2.7배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아하. 그것이 확인된 결과여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포의 대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정체가 대체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델타 변이 예방률이 99%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일단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이게 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영국 보건국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화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백신이 99% 정도로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특히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무려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하고요. WHO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했던 건데 잘못된 상식이라는 게 많잖아요. 백신만 맞으면 걸리지 않는다? 그런 게 그게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늘 뉴스파이터가 말씀드리지만요. 백신을 맞으셔도 당분간 지금 국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데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걸려도 증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으로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보다 뭐 감염력,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은지, 치명률은 어떠한지, 이제 이런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통계라든지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통상적으로 변이가 진행이 될수록 전파력은 커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가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전파력 자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2.7배나 높기 때문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또 확산되면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50대가 백신 예약하느라고 하늘 별 따기였습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막상 12일 날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하려더니 백신이 없다 그럽니다. 이거 시민들 기만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선착순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량 확보도 안 해놓고. 지금 보세요. 이 김복준 의원님. 차례로 백신을 이제 접종을 기다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55세에서 59세 되신 어르신들은 물론 요즘 뭐 이분들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뭐 않습니다. 이제 이 남성분 이분들은요. 이 연령대 분들은 선착순에서 밀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분통 터진 일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5세에서 59세가 352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모더나 백신 이거 사전 예약제를 이제 실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일 날 발표하면서 예약 기간은 17일까지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예약들을 하십시오 했는데 하루 만에 중단됐어요. 아하. 그 하루 만에 중단된 이유가 원래 이제 185만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약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일날 동시 예약 접속자가 80만 명이 달했고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예약 대기 시간이 220시간까지 늘어나면서 먹통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거 뭐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천천히 17일까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185만 명만 딱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접속하는 선착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건 배신감 느끼죠. 그럴 수 있겠네요. 55세에서 59세 되시는 분들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낀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이번 혼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55세에서 59세 연령대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 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과 일시 중단으로 예약하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실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권한은 별로 없고 매일매일 사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은경 청장 볼 때는 안쓰러워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신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백신 예약에 실패했던 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을 어떤 좀 경로를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오늘부터 50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단 이번에는 연령을 구분해서 예약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 55세부터 59세까지는 오늘 오후 8시, 만 53, 4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만 50세부터 52세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백신이 부족합니다. 이건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해야겠죠. 지금 백신을 하루빨리 수급을 통해서 백신 이 코로나 확산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국민들은 개인 방역 등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